만성적인 회음부 통증이나 음부 불쾌감, 고환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주변에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말은 하진 않죠. 그런데 이 증상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보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를 듣게 되지만 실제 치료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접근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래 지속되거나 약물 반응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에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립선염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전립선에 생긴 세균 감염 이 상태를 떠올리십니다. 염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감염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소변 검사나 배양 검사에서도 세균이 확인되는 전립선염은 전체의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세균 감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또는 만성 골반통 증후군으로 진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는 경우는 2-3주 이내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됩니다. 근데 이 시기를 지나도 약을 먹었을 때 큰 변화가 없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뚜렷한 이상이 나오지 않는데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염증이나 감염의 문제로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회음부에서 느껴지는 그 불쾌감 자체입니다. 통증이든 조이는 느낌이든 묵직함이든 간에 이것은 단순히 조직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라기보다 이 부위를 지나는 신경이 계속 예민해져 있다라는 신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특히 만성화되어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라면 통증을 억지로 없애는 것보다 왜 이 부위가 계속 긴장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전립선 주변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한 가지 증상만 호소하지 않습니다. 배뇨가 시원하지 않다거나 성기능이 떨어진 느낌, 혹은 하복부나 회음부 통증, 고환 통증이나 음낭, 항문 주변이 쪼이는 느낌, 아니면 배변 후에도 남아있는 그 찜찜한 불쾌감 등 다양한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보다가 갑자기 치질이나 장 문제를 의심하고 외과를 찾기도 하죠. 이 회음부와 음부 주변에는 감각과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혈관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부신경은 척추의 아래쪽, 정확히는 천추 2번에서 4번에서 나와서 회음부와 음낭, 항문 주변의 감각을 담당하고 배뇨와 배변, 사정 기능에 관여합니다. 이 신경들은 골반 기저근과 심부 둥근 사이를 지나기 때문에 주변 근육이 긴장되면 쉽게 자극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음부는 구조적으로 긴장과 압박에 매우 민감한 부위가 되는 거죠. 이 신경을 자극하는 원인을 볼 때 기질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질적인 문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 문제가 있습니다. 음부신경을 포함한 회음부 신경들은 요추 하부와 천추에서 나오기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 혹은 천장관절 문제 같은 구조적인 척추 이상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자주 보는 것은 이런 척추 문제 역시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기능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점은 본인은 숨을 잘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의 호흡 패턴들을 분석해보면 호흡이 대체로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것은 배뇨와 배변만 담당하는 근육이 아니고 우리의 횡격막 그리고 복부 근육과 함께 작동하는 코어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호흡에서는 숨을 들여 마실 때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복강 내에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는 거죠. 하지만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은 횡격막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역할을 골반 기저근이 과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긴장한 상태로 버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복강 내의 압력을 골반 기저근을 조여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앉으나 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아래를 조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능적인 문제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런 비정상 호흡 패턴과 같이 옵니다. 바로 고관절 불안정성인데요. 엉덩이 통증이나 서해부 증상을 함께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관절과 척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고관절 안정성은 우리 몸에 있는 장요근, 중소둔근, 그리고 이상근, 내폐쇄근, 상상자근, 하상자근, 대퇴방형근 같은 이런 심부 둔근들과 안정성 근육이 같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에서 이 고관절이 불안정하게 되면 이 깊은 부위에 있는 심부 둔근들이 과긴장하게 되는데 이때 그 사이를 지나는 신경과 근막의 유착과 염증성 자극들이 생기면서 음부신경 증상과 회음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상이 심한 분들을 보면 척추 문제,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 고관절 불안정성 이 세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체형의 균형이 깨지고 고관절의 중심 유지를 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체형이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찌그러져 있거나 비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상황에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하려고 몸이 노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그 불안정한 관절들을 잡기 위해서
주변 근육들이 계속 과긴장되어 있고 결국 골반 기저근이나 심부 등근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음부나 음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제가 진료했던 이 증상의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기능적인 측면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드린 이 세 가지 관점에 입각해서 기능적인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질적인 문제에 대한 검사만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질적인 검사를 해서 세균이나 비정상적인 문제가 확인되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원인이 없다 이런 결과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드려도 환자분들께서 납득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불편감이 거의 없다가 어떤 특정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잘 적응해오면서 악화된 것 뿐이지 다른 표현으로는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기능이 무너진 상태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기저 증상들이 계속 쌓아오다가 어느 순간 표면으로 나타난 것 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음신경이나 음부신경 이런 신경들이 근육 근막에 유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단순히 긴장된 곳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갖게 되면서 골반 기저근이 항상 과긴장되어 있고 고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심부 등근이 과긴장되어 있는 기능적인 문제가 먼저이다 보니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경 자극들은 시술들로 조금 완화시켜놔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이 꼭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통증만 조금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쉬운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근신경 재활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근력 운동이나 걷기 운동만으로 좋아질 단계는 이미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정상 호흡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운동을 하게 되면 더욱더 비정상 호흡 패턴들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고관절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은 강한 운동들을 하게 되면 더욱더 고관절이 불안정해지고요. 이런 경우는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호흡에 관련된 코어 근육들이나 고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아주 적은 범위부터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써오지 못한 기능들을 다시 학습해서 제대로 기능들을 정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반 2, 3개월의 증상들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증상이 만성화된 분들은 1년이면 조금 양호한 편이고 대부분은 5, 6년 이상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재활을 진행했을 때 컨디션이 서서히 좋아지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케이스들이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시술 몇 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기능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증상 때문에 계속 고생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